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교수님 오늘 뭐 공부할까요, 우리? 자, 가정법 써 있네요. 가정법. 골치 아픈 문법 중에 하나죠. 저도 중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할 때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가정법이었던 것 같아요. 예. 뭐 플러스 이것만 계속 암기했던 거. 그리고 예. 또 이런 거 있었죠.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다. 저는 그 말이 되게 모순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죠? 그리고 사실 질문을 드렸죠. 아니 왜 과거인데 현재냐? 뭐 그렇죠. 혼났죠. 예. 그게 현재 사실의 반대. 뭐 이해를 하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예. 뭔가 좀 다른 설명이 더 좋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늘 영어를 전공하면서 저는 했었던 것입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조금 지금 기존의 문법서에 나와 있는 가정법과는 조금 다른 좀 그러한 접근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학생들한테 가정법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먼저 우리 이 교수님께서 이 가정법의 명칭이 얼마나 문법책마다 헷갈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한번 해보실까요? 이거 교환 준비하면서 더 헷갈렸어요, 사실은. 예. 이게 이제 여기까지 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거를 학부 1학년 때 경험을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수준을 넘어서 전공생으로 좀 뭔가 해야 되겠는데 어떤 데 보니까 이제 여기 지금 A, B, C, D 보면 특징을 일단 보면 A번에는 if절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위 주절이라고 하는데 조동사가 없고 동사가 바로 나와요. 그렇죠? B번 보니까는 똑같이 나가는데 조동사 will이 등장하고요. 그래서 요거는요, 제가 배웠을 때 이런 게 있었거든요.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미래를 쓰지 않고 현재를 쓴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문장을 주셨었거든요. 예. 요것도 한번 제가 언제 한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한번 해야죠. 왜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미래를 쓰지 않고 현재를 쓰냐는 것도 한번 얘기하는데 그 문장이 바로 요 문장이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C번은 이제 if절에 보면은 과거 동사 쓰고요. 그 다음에 주절에 과거 조동사 쓰고요. D번에 보니까는 이제 그 had pp형을 쓰고 그 다음에 조동사 과거형 have pp를 쓰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C하고 D는 이제 시제가 조금 어그러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정법 과거 여기 가장 일반적인 명칭 같고요. 네, 가정법 과거라 그러죠, 이거를요. 그다음에 시제가 이제 어그러지지 않은 이런 경우는 직설법 조건문으로 설명하는. 제가 봤을 때 괜찮은 설명인데 또 어떤 경우에는 직설법으로 봤는데 이거를 또 가정법 현재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가정법 현재는 우리가 예전에도 다뤘지만은 동사의 원형과 관계가 그렇습니다.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로 원서 계열에서 많이 나오는 거는 뭐냐면은 뭐 직설법 1가정, 2가정, 3가정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러면은 학습자도 공부 못 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런 명칭은 명칭에서 문제가 많아요, 저는요. 그러니까 이 명칭을 구분해서 외우는 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주느냐? 아무것도 없죠. 그럼 명칭 때문에 더 헷갈려지는데. 그러니까 더 헷갈리니까.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죠. 그래서 저는요, 이런 걸 가지고 명칭보다는 이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번에 A번 같은 시제를 썼을 때 우리는 머릿속에 무엇이 떠올라야 되고 B번, C번, D번 같은 것이 여러분의 문장에 접했을 때 우리 머릿속에는 무엇이 떠올라야 되느냐는 것이 더 중요한 거지. 그렇죠. 명칭. 1번에 C번을 보고 이거는 가정법 과거 혹은 제2가정법이구나 이렇게 공부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우리의 떠오르는 것이 뭘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린 지금부터 같이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가정법의 기본 의미가 있습니다. 기본 의미. 그래서 아까 말했던 우리가 A와 B에 대한 거 있죠? 그거는 리얼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정법 과거다, 과거 완료했다라고 하는 것은 unreal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문법책에서 뭐 현재 사실의 반대, 과거 사실의 반대했던 그거는 unreal 쪽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가정법 했으니까 우리 아까 영어 명칭을 갖다가 그 conditional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조건과 결과의
배합의 경우의 수다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하면 될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예, 그러니까 리얼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unreal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다라는 그래서 얘기죠. 네 가지 경우의 수를 한번 그렇죠. 따져보자 이런 얘기죠. 근데 리얼한 경우에는 예. 두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 예. 뭐냐 하면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죠? 팩츄얼한 겁니다. 네. 만고 불변의 진리를 이야기할 때도 if절을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 네. 그 다음에 predictive한 거, 네. 이거는 예측이 되는 얘기들입니다. 리얼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이거는요. 그죠? 네. 근데 unreal한 거는 어떤 거냐 하면요, hypothetical한 겁니다. 가정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설명에서 기대되는 부분이 여기에요. 예. 그 다음에 counterfactual은 뭡니까? 이게 반대되는 거예요. 그쵸. 이걸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건 사실 어렵지 않아요. 이 왼쪽 거는요. 네. 그죠? 이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인데, 요 부분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이거는 가정적인 것이 되는 거고, 이거는 반대 이야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통적으로 알고 있었던 가정법 과거니 과거 완료니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가정법 과거든 과거 완료든 상관없이 내용이 가정적인 거냐 아니면 counterfactual한 반대 이야기하는 거냐를 알았을 때에, 여러분들이 가정법 공부할 때 어려웠던 것이 뭐냐면 조동사의 쓰임새입니다. 그죠? 그것까지도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그냥 설명했거든요. factual이 있고 predictive한 것이 있고 hypothetical한 것이 있고 counterfactual한 것이 있죠. 그럼 아까 그 문장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수많은 명칭이 별로 우리에게 도움이 안 돼서 의미로 한번 나눠보고, 네. 자, 지금 본 이 그림을 가지고 실 사례를 보면서 한번 따져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를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요거 우리 지금 제가 설명한 거 갖고 이 교수님이 한번 설명해 보시죠. 일단 보기 쉽게 A, B를 묶어주시고 네. C, D를 묶으면 더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자, 지금 A, B 보면은 자, 돈이 있으면 이제 휴가를 가겠다 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이거는 뭐 늘 그런 거야, 이 사람은요. 그렇죠. 예. 늘 그랬던 사람이에요. 예. 지금 이 상황은 돈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돈이 돈이 있는 있으면,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이거는 갈 거야? 리얼로 넣은 거예요. 그렇죠. 미리 보면 C, D는 뭐냐면은 돈이 없어요. 그렇죠. 없는 사람이 내가 만약에 돈이 있다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리얼하고 언리얼을 일단 나눠 놓은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이번에 이제 그 휴가 가는 내용을 돈의 여부로 이제 조건을 걸었는데 그 돈이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그렇죠. 이거는 리얼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A하고 B의 차이는 주절에 가서 조동사가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맞습니다. 근데 없는 경우에는 factual이라고 그렇죠. 해놓고 있는 경우에는 predictive라고 그렇습니다. 얘기해요. predictive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의 가능성 내지는 추정이 들어갔다는 그렇습니다.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차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리얼하고 팩츄얼한 거는요. 이 사람은 돈 있으면 무조건 베케이션 가는 사람입니다. 아, 그러니까 나 돈 있다? 간다. 돈 있다? 간다. 돈 이거죠. 가는 거예요. 돈만 생기면 가는 그렇죠. 사람이에요. 비번은 뭐가 됐습니까? 돈이 있으면은 갈 거다. 갈 거다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안 갈 가능성이 약간 있는.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게 조동사 역할하는 거니까. 그렇죠. 조동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possibility니까. 그렇죠. 가능성이 조금 이따 한번 얘기해 보죠. 그것도요. 네. 어떤 조동사가 쓰이면서 가능성이 많고 가능성이 작은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사를 이야기할 때 많이 했지만은 조동사가 없다는 건 뭡니까? 이건 factual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늘 그렇다라는 얘기죠. 예. 그럼 이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됐을 거예요. 이 아무것도 조동사 없이 쓰인 것은 리얼하면서 factual한 거. 돈이 있으면은 이 사람은 늘 가는 사람이야. 그렇죠. 그죠? 예. 그렇지만은 돈이 있으면 갈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별 문제 없죠. 그렇죠.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학생들은 A번 문장도 사실은 많이 생소해 하더라고요. 현장 경험을 보니까. 그럴 수 무조건 있죠. 조동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든지 아까 말한 대로 돈 있다? 그럼 간다. 이게 이제 이따가 이 문장에 대해서는요. 조금 더 명확한 문장을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CD는 뭐냐면은 다 unreal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이 있는 상황을 꿈꾸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꿈꾸는데.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얘기하면 이 문장은 뭡니까? 가정법 과거죠. 가정법 거죠. 과거. 왜 과거란 얘기가 나왔냐면은 바로 요 if절의 시제를 가지고 명칭이 나온 겁니다. 그렇죠. 요 가정법 과거 완료라 그러는 것은 if절 시제가 이렇게 됐지만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형식만 보고 붙인 명칭이죠. 별 의미가 없죠. 근데 이제 C번에는 hypothetical이라고 돼 있고 D번에는 counterfactual. 아까 했지만은 우리 가설을 영어로 hypothesis라고 그러잖아요. 관련 있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한번 따져볼, 그러니까 지금 C번을 우리가 무조건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데 하이퍼세리컬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 여지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일단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우리 이 교수님도 얘기했지만은 A, B하고는 리얼한 얘기입니다. 그죠? 예, 예. 돈이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그렇죠. 거죠. 예, 예. CD하고는요 기본 전제가 뭡니까? 돈이 없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요. 예, 예. 그죠? 돈을 예. 없다라고 시작하는 건데 네. 바로 여기에서는 차이가 뭐가 되느냐? 가정법 과거다, 과거 완료다라고 하는 것은 예. 요거는 하이퍼세티컬한 겁니다. 즉 내가 지금 돈이 없지만은 돈이 있으면은 내가 베케이션 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죠? 예. 갈 가능성도 있는 거지 이거는요.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는요. 예, 예. 그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걸 보세요. 가정법 과거 완료 형태로 쓴 겁니다. 이거는요. 돈이 지금을 시점으로 하는 거 아니죠? 과거 시점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돈이 있었으면은 나는 베케이션을 갔을 텐데라는 얘기입니다. 간 사람이 얘기합니까? 안 간 사람이 이야기합니까? 이건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이죠. 이거는 예. 카운터 팩츄얼한 겁니다. 그렇죠. 그죠? 예.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가정법 공부할 때 전부 다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반대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를요. 네. 즉 이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 지금 돈이 없으니까 못 간다라는 얘기지만은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은 네. 갈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하이퍼세티컬하다라는 얘기고 네. 이거는 이미 못 간 사람한테 얘기하기 때문에 이건 카운터 팩츄얼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지 나중에 조동사 should하고 관련된 것을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은 EC를 우리가 소위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데 무조건 현재 사실의 반대 이렇게만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안 얘기입니다. 된다는 얘기죠. 그게 핵심이야 지금. 이론적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여기 명칭대로 하이퍼세티컬 하이퍼세티컬 할 수 겁니다. 있는 부분이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물론 아니지만은 네, 가능성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D번 같은 경우 보세요. 예. 지나간 거니까 이거는 아닌 거죠. 카운터 팩츄얼한 거죠. 그렇죠. 자, 일단 대략 봤는데요. 여러분 좀 혼동되실까봐 하나씩 다시 등장시켜서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냐면요. 자, A, B 리얼한 상황인데 factual predictive 한 거고, 네. C, D unreal인데 hypothetical 그리고 counterfactual인데 일단 우리 3번에서 아까 이 A에 있었던 그렇죠? real하고 그 factual 네. 그 상황 일단 B번을 먼저 보는 게 이해되기 쉬울 것 그렇죠. 같아요. 이걸로 하면은 네. 어떤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까? 우리가 배운 걸로 하면은 1, 2, 3, 4 중에서 몇 번에 해당되는 걸까요? 제일 첫 번째 봤던 그렇죠. 거. 예. 그렇죠. 그러니까 리얼 하면서 factual. 팩츄얼한 예. 겁니다. 한번 보세요, 이거는요. 아무 조동사 쓰지 않았죠. 그렇죠. 어떤 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건 자동인 거죠. 그렇죠. 물 끓는다? 증기 난다. 증기 나는 거죠. 예, 그런 얘기죠. 아까 뭐였죠? 돈 있다? 여행 간다. 한다. 예. 이거는 팩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는 예. 조동사가 개입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죠. 조동사가 개입 안 한 경우. 그렇죠. 이거는 리얼 하면서 팩츄얼한 예, 경우다. 예. 그 경우는 조동사 쓸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A번도 이제 in the past로 잡았으니까 네. 과거에도 얼마든지 이런 상황이 그렇죠. 설정될 수 있다는 여기 얘기죠. 조동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죠. 예. 조동사가 없으면 이건 뭡니까? 이건 팩츄얼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죠? 그러니까 뭐 과거에는 네가 무엇인가 원했을 때는 그거 살려고 저축했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요. 그렇죠. 예. 이거는 팩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여기에 무슨 우드 슈드 이런 거 썼을 때 하고는 다른 얘기가 되겠죠.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 이거는 리얼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다? 팩츄얼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거 팩츄얼 이야기할 때는 조동사 쓰지 말아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뭔가 원하면은 저축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건 팩트잖아요. 예. 그 얘기죠. 이랬을 때 이렇게 리얼하면서 팩츄얼한 이야기는요.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은 if라고 하는 거 대신에 뭐로 바꾸면 되느냐 하면은 when이나 whenever를 썼을 때 말이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어학 전공생 같으면 이제 점검하는 방법. 그렇죠. 예. 이것이 real factual인 것을 거꾸로 점검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if를 whenever로 한번 바꿔봐라. 그렇습니다. 그렇죠. 한번 볼까요? 아까 문장을요? 네. 예, 한번 보십시다. 여기에서 아까 요거 if를 다 썼던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는 네가 무엇인가를 원했을 때면 언제나. 그렇죠. 그죠? 물을 끓일 때면 언제나. 그렇죠. 다 말이 되는 거죠. 예. 이런 거는 뭐다? 리얼하면서 팩츄얼한 이야기다. 마치 그 자동적으로 A 하면은 B로 연결되는 그런 상황처럼 whenever의 상황이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소위 이제 컨디셔널에서는 조동사가 등장하지 않는 그런 예. 특징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에서 조동사를 어느 경우에 안 쓰느냐, 조동사를 어느 경우에 쓰느냐 하는 그 감을 잡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말씀하셨지만은 감의 문제죠. 그 형식에 따라 학자에 따른 명칭이 별로 소용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자, 그다음에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는 아까 봤었던 이제 그 will이 등장하니까 리얼한 상황인데 이제 predictive한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예. 이거 한번 볼까요? If it rains, I'll stay home. 문법책에서 굉장히 많이 봤던 제일 많이 나오는 예문인 거죠. 것 같아요. 예. Trust me, if I make a promise, I'll keep it. 예. 아주 전형적인 문장이죠. 그렇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비가 내리면은 집에 있을 거야 하는 이 문장은 사실이죠. 네. 그죠? 사실이야. 네. 비가 내리면 난 주로 집에 있으니까는. 네. 그죠? 그리고 will 썼기 때문에 가능성이 100%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predictive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말 predictive라는 말에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조동사를 이용해서 가능성으로 만들어 real factual에다가 가능성을 첨가시키는 가능성을 첨가시킨 거죠. 그런 상황. 그러니까 factual보다는 조금 가능성이 떨어지는 느낌이 드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factual보다는 떨어지지만 가능성은 들어간 거고. 그렇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근데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조동사로 나타난다면 조동사의 가지수가 제법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에 차이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은 이걸 잘 이해를 하시면은 조동사의 쓰임새들을 여러분이 감으로 느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래서 바로 요 얘기죠. 한번 보세요. 예. 조동사가 저는 한번 조동사 우리 공부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조동사를 공부하면서 제일 저는 안 좋은 공부 방식이 뭐냐면은요. will의 과거가 would라고 이야기하고 예를 들어서 shall의 과거가 should라고 이야기하고 can의 과거가 뭐 could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거는 절대로 시제의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이 개념은요. 사실은 조동사는 두 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 디테일하게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지만은 첫 번째는 뭐냐면은요. social interaction의 관계가 있습니다. 즉 조동사를 써갖고 듣는 사람하고 말하는 사람들하고의 그 인터랙션을 얘기합니다. 즉 다시 말해가지고 이걸 써가지고 존경심을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렇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가 리모트니스 공부할 때 우리가 과거형을 쓰면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존경심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will보다는 would가 훨씬 더 존경을 나타내 주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시제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you should see a doctor. 과거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오히려 미래에 가깝잖아. 빨리 의사 선생님한테 가봐 이런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첫 번째 social interaction 있고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logical probability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여기서는 그 조동사의 두 번째 해당되는 logical probability의 문제가 됩니다. 가능성의 문제인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가능성이 더 적어지는 기분이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조동사를 썼을 때 가능성이 probability가 훨씬 더 낮아지는 기분이 여러분이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학습자, 우리 저 시청자들께서 조심하셔야 될 게 괜히 여기 뭐 might, could 나왔다라 그래서 여기서 이거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보면은 이거는 설명할 길이 그렇죠.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안 썼을 때는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는 factual한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썼을 때는 나름대로 순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 지금 뭐 하냐면은 real하고 factual한 상황을 지나서 거기에 조동사를 넣음으로써 가능성, 아까 logical probability라고 그렇습니다. 얘기하셨는데 이 predictive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조동사를 넣음으로써 생기는 그 가능성 정도의 수준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조동사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예를 한번 보죠. 그럴까요? 자, 우리 네. 7번에 보면은요. 아까는 요거 우리 뭐를 썼었습니까? 자, 여기는요. 대체로 will을 썼잖아요. will 썼죠. 네, 근데 이제 will 대신에 may가 왔다.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우리 이 교수님 이거요? 자, 우리 아까 요 표를 다시 볼까요? 네. 자, may가 will보다 밑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가능성이 그만큼 떨어진 거죠.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 내용을 보니까는 자, 우리 뭐 야채를 싫어하나요? 그런가 자, 봐요. 그거를 다 먹으면 엄마가 얘기하나 봐요. 그죠? 아이스크림 사줄 겐데 응. 그렇다면은 교수님의 설명에 따르면은 will을 썼을 경우보다는 아이스크림을 얻어먹을 확률이 너 뭐 이거 야채 다 먹으면 뭐 사줄 수도 있어. 아이스크림 그 사줄 정도? 수도 있어. 뭐 이런 얘기가 뭐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은 그러면 어쨌든 만약에 will 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줄게. 아, 좀 연기가 사줄게. 아주 정확하게 이해를 사줄게. 시켜줘요. 네, 좋습니다. 메일을 쓰면 뭐 사줄 수도 있고. 있어. 그 이런 정도.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런 그러니까 이 느낌이죠. 조동사의 맛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 보세요. 사줄게. 사줄 수도 있어. 예. 그 차의 맛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자, B번은요, 우리 뭐 요건 아까 봤으니까. 그래도 중요한 게 나 예.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예. 여기 should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if절에. 그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if절에 should가 들어가 있는 건 어떤 느낌이 들까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잘 공부 안 하죠. 조건절 얘기할 때. 먼저 이거는요. 예전에 공부할 때 지금도 그럴 거예요. 보통 문법책 보면 가정법 미래라는 섹션이 있어요. 네. 저는 그래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전 절대로 동의 안 예, 하죠. 동의 안 명칭에 하고 대해서는. 예, 그 명칭도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요. 예. 굳이 따지자면 가정법, 과거의 특수용법 이러면 좀 이해가 갈 수 있겠지만 그런 것도 너무 어려운 말이고 이 should를 넣음으로써 어떤 의미가 있냐를 따지는 게 그러니까 중요하잖아요. 아까 4개 얘기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real이냐 unreal이냐 해서. 네, 그죠? 그다음에 factual이냐 predictive냐 한 걸 가지고 봤을 경우에 이거는 분명히 앞에 will이 있으니까 이건 뭡니까? predictive 한 거죠. 네. 그리고 조동사가 쓰였다 그러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가능성의 문제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이게 없는 거하고 있는 거하고 한번 비교해서 if it rains하고 if it should rain이 우리 머릿속에 어떤 기분으로 떠오르느냐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hould가 없고 if it rains 하면은 말 그대로 조건이죠. 조건이에요. 예, 비가 그냥, 오면. 예, 비 오면. 예. 근데 should가 들어가면 약간 낮아지겠죠. 가능성이 조금 들어요. 그렇죠. 지금 해가 쩡찡 뜨고 있거든요. 예, 예. 비 혹시 오면. 비가 오면 혹시 비가 오면 뭐 요 정도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게 되는 거죠. should가 들어감으로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조동사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가능성이 첨가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가능성의 정도가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되겠죠. 요거 이따가 한번 다시 나올 겁니다.